이 제목을 보면 nature, 자연이라고 해놓고 the great inspiration, 아주 큰 영감의 요소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architect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architect라는 단어에서 나중에 보면 이따가 다른 파생어가 나오는데 architect에다가 추월이 나오죠. architectural이라고 파생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건축술을 말해요. 그런데 건축을 하기 위한 술이라는 건 건축 기술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말하기도 해요. 즉 건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건축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산물 결과물인 건물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rchitectural이라는 단어랑 architect라는 사람 명사랑 구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좀 architect, 건축가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영감의 요소가 되는 게 바로 자연이다라고 해서 지문에 보면은 이 지문에선 자연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이렇게 에피소드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가우디 같은 건축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대표적인 건축가를 포함해서 지문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일반적인 진술이죠.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세부 사항을 하나씩 예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첫 문장 볼게요. Nature is all around us. 자연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It impresses. 알겠지만 impress 자체는 원래는 타동사예요. 누구누구에게 감명을 주다, 영감을 불어넣어 주다 라는 타동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는 내가 만약에 감동받았어 라고 하면 수동형인 과거분사 impressed 라는 부분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시 의미하는 것은 여기서 위에 나와 있는 nature를 말하겠죠.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어떤 감동을 줍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with its beauty고요. 그 다음에 뒤에 삼각형으로 and를 묶어준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동사랑 뒤쪽에 나와 있는 동사가 병렬 구조라는 걸 보기 위한 거예요. supply라는 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동사 뭐랑 동의어예요? provide라는 동사랑 동의어고요. 그리고 이 동사랑 마찬가지인 요소가 있어요. 또 뒤에 전치사 with에다 동결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은 provide를 쓰거나 supply를 쓰거나 뒤에 with가 들어있으면은 도대체 무엇을 제공하는지 제공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 필기를 한 번만 아래쪽에 써보도록 할게요. 아래다가 씁시다. 아래쪽에 이 두 가지 동사, 즉 supply 원형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provide 역시 원형으로 쓰고 나서 두 가지 동사는 A 다음에 전치사 with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B가 먼저 와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 전치사 to를 쓰거나 또는 for를 쓰고 나서 A를 쓰는데 이 경우에 각각 A는 누구냐면 A는 제공을 받는 대상이에요. 제공받는 대상. 그리고 B가 의미하는 것은 제공하는 제공물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제공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공물, 글씨가 좀 안 보일까 봐 한 번만 다시 쓸게요. 제공하는 물건, 어떤 요소를 제공하겠죠. 그러니까 대체적 with 뒤에는 들어가는 게 무엇을 제공하는지를 써주고 그 다음에 to나 for 같은 전치사 뒤에는 도대체 누구에게 그것을 주느냐라는 요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with라는 걸 가지고 가끔 시험 문제를 물어봅니다. 즉 뒤에 나와 있는 요 with를 다른 전치사 쓰면 틀린다는 얘기죠. 만약에 위치를 바꿔서 us가 뒤쪽으로 들어간다면 supplies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to us, for us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뒷문장 잠깐 볼게요. 뒤에 보시면 everything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자, 구문구조상 봤을 때 everything이란 대명사가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we라는 다시 한번 대명사가 나와 있고 동사가 나온다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관계사절이 탄생한다라고 보는 거죠. We need to survive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필요로 하다, 즉 need에 보면은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need에 목적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인 everything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everything을 가지고 잠깐만 변형해 볼게요. everything은 여기서 지금 관계대명사 목적격인 대시 생략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내용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그 무엇이든 간에 란 얘기니까 사실은 이 자리에 부정대명사인 anything을 써도 의미는 통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이건 간에 라는 의미가 되죠. 근데 anything 다음에 that을 쓰면은 뭐랑 바꿔 쓸 수 있냐면요. 요 두 가지는 결국 whatever이라는 하나의 복합 관계대명사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현관펜은 여기 whatever에다 한번 쳐줄게요. 그래서 요 자리에 즉 anything, everything이 들어가도 되지만 이 자리 자체에다가 whatever이라는 한 단어를 넣어도 의미상 그 어떤 것이건 간에 우리가 필요한 그 무엇이건 간에 제공해준다 라고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whatever까지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필요한 그 무엇이든지 간에 제공을 해줍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it also, 역시 it은 계속해서 위에 나와 있는 nature, 자연을 말하죠.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 뒤기 때문에 여전히 with가 나와 있는 건 체크합시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with the inspiration. 자, 위에는 우리라고 해서 인간 전체를 통칭하더니 이번엔 some people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에겐 저걸 주지만 일부 사람들, 즉 이 지문이 이제 점점 범위를 좁혀가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얘기는 architect, 건축가 얘기였으니까 범위가 일부 사람들인, 즉 건축가를 향해 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일부 사람들인 건축가들에게는 with the inspiration, 뒤쪽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 한번 묶을게요. to에서부터 끝까지는 앞쪽에 나와 있는 여기 inspiration 을 수식해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이 되겠죠? To create things,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창조해내는데 in a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영감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문장 자체는 실제로 오른쪽에 체크해 보세요. 중상고등학교에서는 삽입이 나왔다라죠. 즉,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나와 있던 것은 뭔가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영감을 제공해준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낸다는 creatings가 아래 고스란히 연결되죠. 즉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그런데 무엇을 기반으로? 자연을 기반으로. 자,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위에 문장이 뭐예요? it이라는 것 자체가 nature였어요. 자연이 무언가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영감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그런 자연을 기반으로 해서 창의적인 걸 만든다는 얘기 되겠죠? 자, 이렇게 뭔가를 창조해낸다는 행위 자체가 뭐라고 불려지냐면, 자, 이 단어는 그냥 박스로 묶어볼게요. biomimic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 단어의 어원을 이제 얘기해 줄 건데요. 바이오가 붙으면 우리 다 알지만 원래 생명체, 생물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mimicry라는 건 좀 특이해요. 원래는 mimic까지 해서 동사 형태만 따진다면 mimic까지가 모방하다, imitate랑 똑같은 거예요. 카피하다, 그리고 다른 거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건 카피라든지 imitate라든지 또는 거울이라는 명사 mirror가요. 동사로 쓰시면 똑같이 따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근데 이 mimic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이 굉장히 특이하죠. 보통 여러분이 왜 동사의 명사형을 만든다고 하면은 무슨 션을 붙인다든지 무슨 month를 붙인다든지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얘는 mimicry, 되게 특이하게 바뀌어요. 자, 그럼 mimicry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게 결국 이것만 봐도 아래쪽에 이제 어원이 나올 거지만 쟤만 봐도 바이오, 생명체, 즉 자연, mimicry, 모방이니까 아, 자연을 모방하는 행위라고 하는구나. 이제 그 용어가 나옵니다. 아래쪽에 this term, 자, 여기서 말한 this term 뭐겠어요? 위에 나오는 biomimicry 말하겠죠? 이 용어는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term이라는 단어를 잠깐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아래쪽에 형광펜은 어디다가 치시냐면요, 여기다가 한번 쳐볼게요. 여기에 용어라는 데다 체크를 할게요. 왜냐면 term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term은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이번 중간고사 우리가 본다고 하잖아요. 영어는 mid-term examination이에요. 그러니까 term이라는 건 원래 학기, 기간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계약 조건 같은 것들을 말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 같은 걸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어로 쓰였죠. 영영풀이 때문에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지문에선 결국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언어로 쓰였다라는 거죠. 자, 이 용어 자체는 is derived from, 자, 요 수동태 표현이라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비동사 뒤에다가 derived라고 해서 과거분사 형태를 쓴 게 필요한 이유는요. 원래 derive 자체는 뭔가를 뽑아내다, 추출해내다예요. 그러니까 저 언어는 뒤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어에서 뽑아낸 거예요 라는 뜻인 거죠. 자, 아래쪽에 주의하세요. 현관펜은 어디다 치시냐면요, 아래쪽에 originates from에다가 쓰고요, 그 밑에다가 동의어 하나만 더 쓸게요. 이렇게 이퀄 표시하시면서 stem이란 단어에다가 똑같이 s 붙일게요. 여기다가 똑같이 s 붙여준 어형 그대로를 따라주는 거예요. 우리는 왜 s 붙였냐면 여기 is라는 현재 시제 단수 동사에 맞춰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위에 있는 것만 be derived from이라고 수동형의 수동태를 쓴 거죠. 수거를 쓴 거예요. 즉 똑같은 말이야. 이 용어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겁니다 라는 해석인데 위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수동을 쓰지만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originates from, stems from 이라는 것은 comes from 하고 의미가 똑같아요. 너무 쉬운 말이죠. comes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잖아. 여기서 온다 이 뜻이에요. stem은 무슨 뜻이야?
원래 명사로 줄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줄기는 뭐야? 한 줄기에서 이렇게 여러 줄기가 뻗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본 시작점, 땅에 뿌리 받고 있는 그 줄기가 기본 뿌리가 되는 거고 어원이 되는 거고 기둥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렇게 뻗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stem, originate, come은 다 자동사로 그냥 능동형을 쓰지만 derive만 is derived from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형이 변화했을 경우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가서 이 용어 biomimicry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대요? 그리스 단어인 bios라는 단어에서 나왔대요. 그래 놓고 나서 컴마 찍어주고 나서 meaning이라고 나왔죠? 자, 아래쪽에 써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보기 편하자고 밑에 한번 써볼게요. meaning 밑에다가 조그맣게 which means라고 써주세요. 관계대명사 계속조원법 which 뒤에다가 means라고 동사를 연결한 것이나 그냥 한 단어의 현재 분사, 분사, 구문으로서 meaning 쓴 거나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즉, 뭘 뜻한다? 앞에 나와 있는 bios라는 단어는 있지 life를 의미하는 거야 라는 얘기고요. 뒤에도 똑같이 나오죠. 컴마 찍어주고 나서 mimesis라고 해놨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은 마찬가지로 meaning의 길이만큼 아래쪽에다가 which means라고 써줄게요. 이 미메시스라고 했을 때, 자, 주의하세요. 아래쪽에도 보면은 여기 아래쪽 현관펜 쳐있는데 제가 손을 썼죠. which 다음에 means가 있다는 걸 제가 주의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선생님, 앞에 있는 선행사가 bio 쓰면 복수명사인데 which mean 아니에요? 이럴까봐. 아니라는 거예요. 마트도 마찬가지야. 메메시스라고 하면은 쟤도 s가 붙었으니까 복수형이잖아요 라고 생각할까봐 복수가 아니에요. 원래 생긴 단어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각각 단수명사인 어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런 단어가 있는 거야. 원래 bios라는 단어가 있는데 쟤는 life, 생명을 의미한다. mimesis라는 단어는 원래 imitation, 모방을 뜻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 means를 붙여준 겁니다. 자, 그럼 저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거니까 결국 생명체를 모방했다는 뜻이 biomimicry라는 biomimesis가 되는 거죠.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architects. 건축가들은요 그랬는데 who use라고 해놨어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응용을 해봅시다. 뭘 반대로 해보냐면 줄은 who use에다 쳐보지만 아까 앞에 있는 건 뭐였어요? 컴마 찍고 meaning만 있었지만 meaning이란 한 단어의 현재 분사는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쓰는 거랑 똑같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뭐랑 똑같겠어요? 그냥 한 단어의 현재 분사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한번 현재 분사로 보여주고 이번엔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있는 걸 보여주지만 결국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호환된다는 걸 보시면 돼요. 결국은 동사가 관계대명사랑 연결돼 있다면은 그게 which건 who건 간에 뒤쪽에 있는 동사형을 현재 분사로 고친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architect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using을 쓴다면 using부터 biomimicry까지가 앞에 있는 architect를 꾸며줄 거고요. 또는 관계대명사절을 쓴다면 who use biomimicry에서부터 여기서가 앞에를 수식해주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생기냐면요. 뒤쪽에 look에다가 줄 칠게요. 그래놓고 여기다 별표 하나 치고 뭐라고 쓰시냐면요. 수일치 주의라고 한번 써볼게요. 어법상 굉장히 아주 간단한 원리에 기반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뭐야? biomimicry. 누가 봐도 단수예요. 단수 명사가 있는데 왜 룩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앞에 주어가 누구야? 여기 s 있잖아요. 그쵸? 얘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본동사인 look은 당연히 복수동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architect 그 다음에 who use biomimicry는 뒤에 mimicry에 현혹되지 마시고 look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연을 모방하는 것을 사용하는 이런 건축가들은요. Look at nature. 자연을 바라봅니다. 뭐로써 바라보는지 자격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썼죠. An incredibly successful engineer. incredibly라고 왜 LR을 썼을까요? 뒤에 분명히 관사가 있는 명사가 올 텐데 뒤에 형용사인 successful을 수식해주는 거예요. 아주 놀랄 정도로 성공적인 엔지니어. 엔지니어라고 하면 원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술자, 공학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건축가들이 봤을 때는 자연이 엄청난 기술자인 거예요. 어떤 기술자? 뒤쪽에 나와 있는 who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face까지는 괄호를 묶어주면서 엔지니어를 향해 화살표를 한번 보내주세요. 엔지니어는 원래 공학자에 나타낼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 사람을 나타내는 who를 썼죠. 물론 여러분 생각에는 선생님 선행사가 어쨌거나 이 공학자로 봤다지만 자연을 그렇게 여겼으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연인데 왜 who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만 자연을
기술자라는 사람 직업에 빗대어 얘기를 했고 결국 선행사는 엔지니어니까 관계 대명사는 who를 써주는 건 적합한 상황이에요. 뒤에 동사도 당연히 has come이라고 현재 완료 시제지만 단수가 오겠죠. 엔지니어니까. 자, 그러면 이미 무엇을 해냈다? has already come up with. 자, 뒤에 나와 있는 동사는 생각을 좀 써놔야 돼요. 아래쪽에 왜 뭔가를 고안해내다 라고 되어 있는 뜻에다가 체크를 하시고요. 옆에 손으로 한번 쓰세요. come up with 라고 한번 써주시고요. come up with. 한번 써주시고요. 그러면서 옆에다가 다른 동의어가 있어요. 뭔가를 생각해내다 라는 거니까 think of 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를 고안해내다 대부분 어떤 장치나 기계나 도구 같은 거를 머릿속으로 발명해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invent라는 발명하다라는 동사를 써도 되고요. 또는 동사 중에 devise라는 동사 있어요. SE를 쓰셔야 돼요. 왜냐면 device가 SE가 아니라 C이면 발음은 device라고 하면서 장치, 기계, 도구라는 명사가 돼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동사는 SE예요. 충고하다란 동사도 advice가 SE고요. 충고란 명사는 CE예요. 그러니까 같이 세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come up with, think of, invent, device지만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게 지금 has 뒤에 들어간 PP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자리에다가 이 수거를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has already thought of, has already invented, has already devised 이렇게 써야 되죠. 저 come이 이걸 원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PP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계 기술자냐? 이미 만들어내고 생각해낸 사람들인데 answers 뒤에 to를 동그라미 한번 해줄게요. answer이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to를 쓴 건데요. 만약에 answer이 동사라면 어디에 답을 하다라고 할 땐 그냥 바로 목적을 씁니다. 즉, 내 질문에 답해. 그러면요. 뒤쪽에 나와 있는 문제,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하면은 answer my question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answers, 무엇에 대한 답 이렇게 명사가 되죠. 그래서 to를 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전치사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머릿속에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 답 이렇게 말하면 뭔가에 관한 그래서 about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자리엔 전치사를 to를 쓴다는 것도 기억을 할 만합니다. Some of the problems고요. 뒤쪽에 볼까요? 다시 한번 명사가 있는데 대명사인 they가 나오고 face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구별하라 했죠? 두 번째 명사에서 그 동사까지는 앞에 있는 명사에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절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명명동의 구조가 나오면 뭐다? 두 번째 명사부터는 관계대명사절이다. 자, 그러면 they, 그들이 지금 face,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 문제점들의 일부에 대한 해법을 이미 생각해낸 그런 아주 성공적인 엔지니어로서 자연을 바라본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합시다. 자, 괜찮아? 여기 나와 있는 이 they는 누구예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현빈이. 아, 현빈. 아, 깜짝이야. 너무 졸아서 내가 당황했어. 죄송합니다. 너 앞에 머리 박을 뻔했어. 누구예요, they가? 졸지 마. 네이처가 단수죠. 자, 네이 밑에 쓸게요. 아래다 씁시다. architect죠. architect예요. 지문에서 다른 복수명사는 answers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답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쵸? 답은 저 문제점들에 대한 답이니까 지문의 복수형은 건축가예요. 자, 그 이 내용은 뭐냐면 건축가들이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they now face니까 건축가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어. 아,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지으면 해결이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자연은 이미 해결했다는 거야. 아, 쟤는 이미 저렇게 해결했네? 그래서 그러한 해결해낸 답을 가진 기술자로서 자연을 바라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은 뭐야? 내가 알게 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문제점의 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놀라운 기술자가 자연이다. 그러니까 뭐야? 나는 답을 얻으려면 자연을 들여다보면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왔어요. 여기서는 지금 face라고 해서 어디에 직면하다, 마주하다, 맞닥뜨리다는 타동사를 face를 썼는데 이건 아래쪽에 형광펜 한번 쳐야 됩니다. 동의어가 있죠. confront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쓰세요. encounter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encounter, 그리고 지문에 나와 있는 face까지가 세 개 동사가 모두 공통적으로 어디에 직면하다. 그래서 이런 것에 맞닥뜨리다, 마주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지금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바로 원래 목적어가 오는 자리였죠. 그런데 이 단어가 수동 형태를 쓴다면 뒤에 전치사 with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be faced with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자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원래 내가 외운 거는 they face라고 썼지만 they are faced with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중에 헷갈릴 것 같으시면 한번 제가 다른 색깔로 써드릴게요. 여기 they now face라는 자리는 they are now faced with가 되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하나 더 할 수가 있어요. problems하고 they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었죠. 왜냐면 face란 동사의 목적어가 problems니까. 그런데 만약에 with가 앞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with의 목적어가 앞에 있는 선행사가 되니까 with 뒤에 관계대명사는 써줘야 되죠. with which. 그리고 they are now faced라고 쓰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with가 들어가는 수동형을 썼다면 with which라고 쓰고 나서 they are faced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걸 그냥 기계식으로 암기만 해버리면 내가 외웠을 땐 the problems they였는데 갑자기 the problems with which they라고 나오면은 되게 많이 차이가 나 보이지만 차이가 별로 없는 같은 문장이란 얘기죠. 그래서 with which가 들어가는 형태로 바꿔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필기가 됐으면 아래쪽 내려가 볼게요. 그럼 이 문장이 가지고 있던 의미는 결국 뭐였어요? 건축가들은 자연이라는 걸 어떻게 여기냐? 자기들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자연을 여긴다. They carefully study.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에 의지해야겠죠? 자연에게 답을 찾아야 되니까 they, 여전히 누구예요? architects죠. 역시 건축가들은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뭐래요? 일단 study하죠. 연구를 해요. 뭘? plants, 식물들, animals, 동물들, 그리고 and other aspects of nature, 자연의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을 연구해요. 왜? 뒤쪽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을 쓴 거겠죠. How they work. 현관펜 요 뒷부분에 칠게요. How they work. How they work라는 표현은 만약에 how 자체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쓴다면, 그래서 여기 밑줄은 지금 how에만 쳐 있죠. The way how는 나란히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래쪽에 the way how를 나란히 쓰면 틀렸다라고 X표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럼 저 자리 밑줄 친 how를 뭘로 쓸 수 있다? the way라고, 즉 how를 생략한 선행사만 쓸 수 있다. 또는 the way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일치 가능하죠. 그 다음에 the way 다음에 관계부사 대시 있어요. 자, 이렇게 다른 표현들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learn the way they work, the way in which they work, the way that they work. 여전히 they가 의미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얘네들이죠. plants, animals, and other aspects of nature를 여기서 말하는 they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they가 달라요. 이 they랑 이 they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지칭 문제가 나오는데 두 가지 밑줄 친 they를 밑줄 쳐주겠죠. 앞에 있는 they carefully study 할 때 they를 밑줄 쳐주고 뒤쪽에 나와 있는 they, how they work they를 밑줄 쳐준 다음에 각각의 they가 의미하는 것을 찾아 쓰세요 라고 한다면 앞에 they는 뭐라고요? architect예요. 건축가들이고 뒤쪽에 they는 plants, animals, and other aspects of nature. 여기까지 찾아 써 주셔야지 맞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냥 쓰세요 지금. 자, 기회를 드릴게요. 앞쪽에 있는 A번 데이랑 뒤쪽에 있는 요 B번 데이를 요 옆에 여백에다가 A, B 지금 써보세요. 각각 써보세요. 생각났을 때 쓰시는 게 좋아요. 위에 A는 뭐라고요? 예, architect죠. 그다음 B는 그 옆에 있는 plants, animals, and other aspects of nature.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 들으실 때 그냥 지금 보고서는 여기서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담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충 듣고 나중에 차근차근 곱씹어서 외우면 되지. 그런 생각은 그만합시다. 우리 1학기 때 많이 해봤잖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하고 이거 이해한 걸로 대충 객관식 문제는 내가 다 걸러낼 수 있을 만큼 하겠다라고 끝을 보시는 게 마음이 홀가분해요. 특히 이번에 시험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나중이라는 게 없어요. 알죠? 다음 문장 볼게요. as a result 현관펜 한번 쳐야 돼요. 아래쪽에 현관펜 같이 칠게요. 여기 결과적으로라는 표현인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consequently, as a consequence라는 표현. 다 결과적으로라는 얘기죠. 근데 결과적으로라는 수거 표현을 여기다 써놓은 거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라는 얘기는 뭐가 돼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또 쓴다면 therefore 같은 표현을 써도 이상하지 않아요. therefore이 된다면 thus도 될 거예요. 그리고 hence도 되겠죠. 이런 애도 다 그러므로, 즉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 결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they, 여전히 뒤에 있는 they는 architects죠. 건축가들을 말할 거고요. 건축가들은요, have been able to find, have been까지만 보면 현재 완료 시제인데,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할 수 있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find, 찾을 수 있었습니다. Some innovative solutions, 매우 혁신적인 해결책들인데, 솔루션도 answer 같은 거기 때문에 뒤에다가 역시 전치사 to를 써요. 그러니까 answer도 어디에 대한 답하면은 answers to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solutions 역시 해결책도 to를 쓰고요. 그러고 보니까 열쇠라는 표현 있죠? 예를 들면은 네 질문에 대한 열쇠, 그것도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거잖아. 막혀있는 거를 차단한 거를 열고 들어가는 열쇠 같은 것도 뒤에 to를 써요. 자, 그럼 무엇에 대한 건? Engineering and Architectural Challenges예요. 어떤 공학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건축에 관련된 여러 가지 challenges라는 건 여기서 도전 과제라든지 난관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필기본은 3페이지로 갑니다. 아까 봤던 페이지까지가 아주 일반적인 제너럴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많은 건축가들이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그 창의적 해결책을 자연을 통해서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실제 어떤 건축가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자연에서 답을 찾았는가를 이제 예시를 보여줄 거예요. 에피소드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우디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아래쪽에 안토니 가우디라는 이름이 나오죠. 자,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Curving Beauty of Nature였어요. 커브라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커브길이라서 조심해야 돼. 그럼 뭐야? 이렇게 휘어지는 길을 말하죠. 곡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curving beauty라고 하면은 이렇게 곡선이 있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아름다움이란 얘기예요. 첫 문장 볼게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최근에 완공이 됐을 거예요. 아마 원래 2026년 완공이 목표였는데 최근에 거의 다 지어졌다라고 들었어요. 100년 이상 공사한 굉장히 오래된 성당이에요. 대성당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은요, is an enormous church예요. 엄청나게 거대한 성당 교회입니다. 그런데 항상 지명을 쓸 때는요, 더 작은 지역을 큰 것보다 앞에 쓰는 거 알죠? 우리도 말할 때 서울 코리아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라서 어순을 저렇게 쓴 거예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형용사 중에 huge 그 다음에 gigantic이라는 단어가 좀 눈여겨볼 만한 동의어인 것 같아요. 위에 나와 있는 enormous, 굉장히 거대한이란 단어고요. 조금 어려운 건데 역시 크다는 뜻으로 하나만 더 쓸게요. tremendous. tremendous라는 것도 굉장히 거대한, 막대한이란 뜻이에요. 규모가 큰이란 뜻이에요. 아래쪽에서 우리 현관펜 칠 때가 나왔어요. designed에다가 현관펜을 치고요. 아래쪽에 같이 현관펜 한번 칠게요. being designed에다가 한번 치시면 돼요. 모든 분사구문은 다 ing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ing가 아닌 과거 분사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앞쪽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즉 pp라는 수동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되었다, 설계되었다는 거죠. 뭐가?
뒤쪽에 나와 있는 이 본 문장의 주어인 the church가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교회는요. 설계가 되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by 뒤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죠. The world famous architect.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토니 가우디에 의해서 설계되었는데요. 이 교회는요,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들 중에 하나예요. 자, 체크할 건 이거예요. 뒤에 buildings라는 거죠. 알겠지만 여러분 one of가 들어가면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개 중에 하나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 굉장히 흔하게 one of 뒤에는 이렇게 최상급을 써주죠. 그래서 가장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해주죠. prominent라는 단어는 아래쪽에 써 있어요. famous라든지 well known이라든지 아래쪽에 하나 더 쓸게요. prominent 말고 eminent란 단어를 써도 유사한 의미가 생기는데요. 이거 다 잘 알려진 유명한 매우 저명한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건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construction이라고 해놨어요. 그쵸? 건축하다란 동사가 construct인데 명사형인 construction을 쓴 거예요. 그래서 명사형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있어야 뒤쪽에 명사인 building을 또 연결할 수 있죠. 만약에 동사를 이용한 동명사를 썼으면 그냥 constructing this remarkable building이라고 썼겠죠. 그게 명사랑 동명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constructing이라는 동명사를 썼거나 아니면 좀 쉬운 동명사 뭐 있을까요? building, 그냥 짓다란 동사를 동명사로 써도 되죠. building이었으면 그냥 바로 this remarkable building 이렇게 썼겠죠. 즉 동명사였으면 전치사가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construction이라고 동사의 명사 형태를 쓰는 거라면 뒤쪽에다가 명사를 붙이기 위해서는 전치사가 필요한 거죠. 이 놀라운 건물의 건축은요, began, 시작됐어요. 언제? 1882년에. begin이란 동사 자체가요, 뭔가를 시작하다는 타동사도 되지만 시작되다란 자동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자동사로 쓴 거예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우디가요, took over. 그리고 뭔가를 떠넘겨봤다, 뭔가를 물려봤다라는 뜻으로 take over를 쓴 거예요. responsibility for its design. 이것, 그러니까 이 건물, 이 성당의 디자인, 설계에 대한 책임을 1883년도에 맡게 되었어요. 라는 얘기예요. 아래쪽에 believe it or not. 이건 되게 흔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많이 말하는 거지만 믿거나 말거나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거 자체가 어법상 따진다면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그냥 흔하게 저렇게 관용어처럼 써요.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즉 믿을 수 없을 지경이지만 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죠. 그렇죠? The building is still under construction.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건물은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원래 under construction이라는 말 자체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is라는 비동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쪽에다가 진행형 상태를 수동태로 쓰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s still being constructed라면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왜 믿거나 말거나예요? 위에 연도를 보세요. 1900년대가 아니라니까요. 1800년대예요. 조선 후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100년 이상 아직도 공사 중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첫 삽을 뜨고 나서 아직까지도 공사 중이니까 믿을 수가 없지만 공사 중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교과서가 처음에 만들어진 게 2018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놀라웠지만 아직까지도 어쨌거나 완전하게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도 보고 방문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바깥쪽 첨탑에는 조각상이 덜 완료가 돼서 아직도 바깥쪽엔 구조물들이 있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조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Some people love,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형광펜은 이 두 쌍을 체크할게요. Some people, others. 앞에 있는 게 some people이라고 나와있지만 사실 people를 생략해도 some이라는 것 자체가 대명사로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others라고 썼지만 others라는 말은 other 다음에 people이라고 쓰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other에다 s를 붙이면 그냥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이라는 복수명사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말은 언제 써요?
세상 전체 인구를 반에 갈랐을 때 누군 좋아하고 또 딴 사람들은 안 좋아해 이렇게 말할 때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잖아. 전 세계에 있는 누군지를 막연하게 잡아야 되니까 범위가 딱 한정된 게 아닌 경우에라면 지금처럼 어떤 사람들은 love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hate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여기 얘기하면 달라요. 즉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11명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자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사진 보여주면서 이게 좋은 사람 그랬는데 5명이 손 들었어. 그럼 some like familiar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나머지가 싫어하잖아? 그럼 그때는 그냥 others라고 안 해요. 그땐 the others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지? 전체 11 빼기 5니까. 즉 6명이고 맞아요. 나머지인데 누군지 아는 거야. 나머지 6명이 누군지 내가 범위를 셀 수 있고 누군지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즉 한정된 범위를 말하면은 바로 그 나머지 사람들을 말할 때는 the others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쓴 겁니다. 자, 그래서 others는 other people을 말한다 였고요. 자,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호불호가 갈린다는 얘기예요. 그치만 어쨌거나 nearly everyone, 거의 모든 사람들이 is fascinated by예요. fascinate란 동사 자체가 원래 자신의 매력으로 뭔가를 이렇게 유혹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fascinated by라고 쓰면은 결국 이 familiar라는 걸 it라고 쓴 거죠. 그것에 매우 유니크한 디자인, 매우 독특한 디자인에 의해서 fascinated, 매혹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특이하다라고 느낀다는 얘기인 거죠. 좋건 싫건 간에. 그래서 fascinated란 동사까지 봤고요. 넘어가 볼게요. 뒤로 갑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우디는 믿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뒤에 대절 전체가 believed의 목적어절이죠. 그런데 all architects should look to인데 여기서 좀 특이한 수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통 look 다음에 나오는 전치사에 보면 뭘 많이 알아요? look at 그럼 뭐야? 이걸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여기를 쳐다봐. 그럼 뭐야? look at this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내가 뭘 잃어버렸는데 찾아. 그럼 뭐라고 해요? look for 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look to를 쓰면은 전혀 다른 의미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어딘가로 눈을 돌리다. 그래서 이쪽으로 관심을 돌려서 이쪽에 기대다, 의지하다는 의미가 생겨요. 그래서 turn to, 방향을 돌리다 라는 다른 의미가 생깁니다. look to nature for inspiration. 즉 가우디 생각은 모든 건축가들이 뭔가 영감을 받기 위해선 자연에게 시선을 돌려야 된다. 즉 너 거기 보지 말고 자연을 봐야 돼. 이렇게 생각했단 얘기예요. He preferred. 그는 선호했어요. prefer 자체가 뭐뭐를 더 좋아하다라는 건데 뒤에 세트를 찾아야 돼요. 그 세트가 여기 있어요. 형광펜은 prefer과 to를 같이 치셔야 돼요.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현관펜을 여기다 쳐주시는데요. 왠지 우리 생각에 뭐뭐보다 라고 생각하면은 than을 쓸 것 같죠? 근데 than을 쓰지 않아요. prefer는 like more 이면은 than을 쓰겠죠. 그렇지만 prefer는 저 자체가 그냥 뭐뭐보다 뭐를 더 좋아하다 할 때 to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자, 그럼 가우디가 더 좋아한 건 뭐냐? 뒤쪽에 묶어줄게요. found in nature object가 앞에는 curves를 꾸며줘요. 즉 found는 과거 분사인 pp 형태, 발견된 이란 곡선들을 꾸며주죠. 어디서 발견된 거야? nature object. 자연의 어떤 물체들, 그런 사물들에게서 발견된 곡선을 더 좋아했어요. 뭐보다? to the straight lines. 직선인데 역시 found에서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lines를 꾸며주죠. 우리가 집에 놓는 가구들 보세요. 다 사각형이에요. 그쵸? 노트도 사각형이고요. 그쵸? 노트북도 사각형이고 텔레비전도 사각형이죠. 다 각져 있잖아요. 다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공적이고 인위적인이라는 형용사 artificial이에요. 인위적인 사물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말하죠. 그런 물건들에서 발견되는 곡선보다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직선, 곡선을 더 좋아했대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 주로 뭘 썼느냐? 곡선을 썼다는 얘기 나오겠죠.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갑시다. 그래서 이 문장은요. 실제로 삽입이 나온 적인데 여기 지금 기출 표시가 빠졌는데 옆에다가 삽입 표시 하나 해주세요.
자, 이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이거예요. 바로 this preference예요. 앞에서 이 사람이 prefer 해놓고 나서 곡선을 더 선호했단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선호라는 건 뭘 말하겠어요? 가우디가 직선보다 곡선을 좋아했다는 것이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습니다. 즉 어디서 발견된대요? In all his buildings. 그 사람의 모든 건물인데 역시 사그라다 파밀리아 포함해서요. Many parts of the church예요. 교회의 많은 부분인데 여기 incorporate 밑에다가 별표 하나 하시고요. 역시 수일치 주의 체크 하나 할게요. 수일치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church가 아니라 parts가 주어이기 때문이죠. 이 교회에는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incorporate 뭔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Images and forms인데 from nature 자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미지나 형태들을 가지고 있대요. 예를 들면 교회의 spires라고 해놨어요. spire라고 하면 뭐냐면요. 이 뾰족한 탑을 말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게 좀 좋은데 뒤쪽에 아마 제가 그림을 넣었던 것 같은데 필기본에 뒤쪽에 보실래요? 필기본에서 페이지에서 17페이지 자리에요. 16페이지까지 넘겨보시면 뒤쪽에 그림이 나와요. 잠깐 저도 편의상 찾아볼게요. 네, 바로 이거예요. 이 뾰족한 탑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 모양이 아니죠. 약간 어디 화성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옥수수를 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그렇죠? 아니면 롯데 월드타워가 여러 개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저게 돌로 되어 있거든요? 돌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를 나중에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여기가 여기 테두리가 다 울퉁불퉁한데 이게 다 석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저 안에 다 사람 모양이 여기에 일일이 조각이 세워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요 파트마다 다 기둥마다 뭐가 있냐면은 그 예수랑 관련된 에피소드가 다 조각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탄생부터 해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넘어가는 것까지 다 스토리가 다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과 주변 인물들도 다 조각이 되어 있고 이 조각상이 성경 속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담아주고 있는 게 조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되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고 그 밑에도 보면 되게 기괴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교회 모양이라고 보긴 좀 힘들죠. 그쵸? 근데 어쨌거나 이 모양 자체가 곡선이라는 건 물론 직선도 있지만 곡선을 대부분으로 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자세하게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건데 문장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봅시다. 자, 위쪽을 보신다면 자, 많은 형상들을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여러 가지 뾰족한 탑들이라는 것이 are topped with spears. 위를 보면은 이 spear 자체가 뭐냐면요. 어떤 동그라미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spear 자체가 구라는 즉 공 모양 있잖아요. 그걸 말해요. 그런데 that resemble fruits예요. 과일을 닮은 spears, 구를 얹혀져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resemble라는 동사 주의하셔야 돼요. resemble은 뭔가를 닮았다라는 거지만 아래쪽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 말할 때 그러잖아. 너 아빠랑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아빠랑 이렇게 말하면 뭐야? 아빠와 이런 얘기가 뭐뭐와 뭐뭐랑 그럼 with가 들어갈 것 같죠? 예를 들면 나 아빠랑 영화 보러 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땐 with가 들어가겠죠. 근데 누구랑 닮았다 할 때는 resemble은 뒤에 전치사 쓰지 않아요. 그냥 뭐를 닮았다라고 써요. 그래서 그냥 바로 뒤에 목적어인 과일을 썼다. 그럼 결국 뭐야? 교회의 이 첨탑에는요. 위에 뭐가 얹혀져 있다는 얘기야? 과일을 닮은 구가 얹혀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re topped with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꼭대기에 뭐뭐가 얹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해석을 한번 쓸게요. 꼭대기에 뭐뭐 즉 with 뒤에 있는 이것이 뭐뭐가 얹혀져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there are also turtles예요. turtle 알죠? 거북이를 말해요. 그런데 어떤 거북이냐면은 carved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식을 묶어줄게요. into the stone bases of columns and spear stairs까지 이렇게 묶어줄게요. 자, 일단 한번 끊었습니다. 뒤에 대절도 물론 앞으로 수식해주긴 하지만 일단 조각이 되어진 거북이라고 한번 해석을 끊어줄게요. 자, 이 교회 첨탑엔 뭐가 있대요? 거북이가 있는데 조각이 되어진 거북이가 있어요. carved into 어디에 새겨진 거냐면 the stone bases of columns예요.
이 기둥, 돌로 되어 있는 기둥이 있는데 그 돌 기둥의 베이스, 아래쪽 부분이죠. 그래서 아래 해석에는 초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단계의 돌을 말하는 거예요. 베이스라는 건. 그 다음에 spiral stairs라는 거는 이렇게 스피럴, 나선형 계단을 말해요. 그래서 spiral stairs 밑에다가 나선형 계단이라고 손으로 한번 쓸게요. 나선형 계단. 그럼 돌기둥의 아랫부분과 나선형 계단에 그러니까 조각이 되어진 거북이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뭘 닮았냐면요. 뒤에 관계사절을 여기 이렇게 제가 꺾은 화살표를 한번 할게요. That resemble the shells of sea creatures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생명체의 껍데기를 닮은 듯한 했죠? 그러면은 이 닮았다라는 동사가 의미한 건 뭘까요? 거북이는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수식해 준 게 뭐냐면 앞쪽에 나와 있는 이 columns, 기둥과 나선형 계단이 결국은 선행사예요. 그래서 앞쪽에 나와 있는 선행사는 여기인데 현관펜을 걸칠게요. columns and spiral stairs예요. 그러니까 바닷속 생명체에 있는 껍데기,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돼요. 소라 껍질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고둥이나 소라 껍데기 보면 이렇게 말려 있잖아요. 그 껍데기처럼 이렇게 또르르 말려 있는 나선형 계단, 그 다음에 돌 기둥도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려 있는 것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려 있는, 즉 바닷속 생명체의 껍데기를 닮은 거북이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닷속 생명체 껍질을 닮은 이런 기둥과 나선형 계단에 거북이가 새겨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도 the most impressive의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feature, 특징이란 얘기예요. of the Sagrada Familia는 ceiling, 천장이에요. 자, ceiling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천정이라고 말하는, 즉 꼭대기, 지붕 위에 있는 천정 벽화 그리는 그 천정을 말하는데, 여기서 feature라는 단어를 잠깐 볼게요. feature는 여기서 특징, 그리고 특성을 말하죠. 다른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의외로 property라는 단어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attribute가 특성이란 단어라는 걸 잘 몰라요. 동의어인 줄 잘 몰라서 써봅시다. 그 다음에 property 말고도 예를 들면은 quality라는 단어 써요. quality가 품질이란 말 말고 특성이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 뭐 characteristic 이런 것도 당연히 characteristic이라고 써도 역시 특성이 되죠. 특징. property, attribute, quality, characteristic. 다들 특징과 특성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굉장히 감동적인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천장이래요. 가우디는 디자인, 설계했습니다. The columns inside the church예요. 교회 안에 있는 기둥들을 설계했는데요. 뭘 하도록 설계했냐면 to resemble, 닮도록 설계했대요. 뭘 닮게? trees and branches예요. 나무랑 가지들을 닮도록 설계했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so 뒤에는 사실은 대시 있었다고 봐도 되고 없었다고 생략했다고 봐도 괜찮아요. so랑 대시 같이 있는데 대시 생략하면 그 결과 뭐뭐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 접속사 and나 but, so라는 대등 접속사를 쓰면요. so는 의미가 뭐예요? 앞에 있는 거 했다, 그래서 뭐뭐 했다, 이런 의미가 생기죠. 똑같아요. 자, 이렇게 나무를 닮은 기둥을 만들어서 그래서 visitors, 실제로 여기에 방문해서 who look up이에요. 위를 올려다보는 방문객들은요. can feel, 느낄 수가 있어요. as if는요. 밑에다 두 단어만 쓸게요. as though랑 똑같은 의미죠. 해석은 뭐예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죠. 마치 뭐인 것처럼이야? 뒤에 가정법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가 look up이라는 현재 시제고 can feel이라는 현재 시제인데 뒤쪽만 왜 과거 동사가 오겠어요? 즉 가정법 과거를 쓴 거죠. They were standing in a great forest예요. 마치 엄청나게 큰 숲 속에서 서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The light that comes through the small holes of the ceiling까지가 이렇게 묶어줄게요. 관계사절이 좀 길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The light comes,
들어오는 빛이에요. 근데 뭘 통해서 들어와요? Through the small holes,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근데 천장에 있는 구멍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이 빛이 닮았다. 주어랑 동사는 이렇게 됩니다. 뭘 닮았냐면 light인데요. 뒤쪽에 나와 있는 beaming에서부터 forest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beaming through leaves in a forest예요. 여러분 되게 빽빽하고 울창한 숲에 가본 적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정말 숲에 가면은 빛이 잘 없고 약간 어두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나뭇잎 사이에서 나뭇잎하고 나뭇잎 사이에 촘촘히 메꿔져 있으면 어둡고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나뭇잎 사이가 벌어지면 그 구멍 사이로 햇빛이 이렇게 한 줄 내려오는 거예요. 스팟라이트 내려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숲속에서 보면은 나뭇잎들 틈새로 비밍 반짝거리는 빛나는 그 빛을 닮아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These tree-like columns. 이렇게 명사랑 like 쓰면 뭐가 돼요? 이런 거와 같은 나무와 유사한 이런 기둥들이요. are not just for decoration. 이게 단순히 장식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라고 해놓고 뒤에 no를 이렇게 끝에 붙이면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요. 그치만 이런 얘기예요. 그치만,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즉 그냥 역접이 나타내는 however 같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구는 보통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접속사가 있지만 그냥 뒤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그치만 저게 그냥 단순히 장식만을 위한 게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장식이 아니라 무슨 역할이 있을까요? Inspired by trees 또 한 번 나오네요. 과거 분사가 분사구문 만드는 거 아래쪽에 역시 being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도 보시고요. As he was inspired by라고 만약에 접속사랑 주어 동사를 다시 쓴다면 저렇게 되겠죠. 즉 he는 누구겠어요? 뒤에 가우디겠죠. 가우디가 was inspired by 뭐에 영감을 받은 거야? 나무에 영감을 받아서 가우디는 have grave야. 자, 이 기둥들에게 a single base예요. 각각 하나씩의 기본 받침을 주었어요. 뒤쪽에 보면은 that이라는 관계사절이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base죠. 자, 나무의 영감을 받아서 오히려 이 기둥들에게 무엇을 주게 된 거예요? 실제로 싱글 베이스, 밑바탕을 토대를 하나씩 준 거예요. That splits off into branches야. 즉, 나중에 거의 꼭대기까지 스플릿이라는 건 뭐야? 이게 갈라져서 나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되도록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는 하나의 단일한 기본 토대를 주었다. This allows them. 이것은 그들에게, 자, 그들이라는 건 뭘까요? 결국은 이 기둥들에게 뭘 하겠어요? To support the roof better이에요. 결국은 천장을 더, 지붕을 더 잘 떠받치게 한 거예요. 뭘 함으로써? By 다음에 distributing its weight even이에요. 이 천장의 무게를 균등하게 받쳐줌으로써. 즉 무슨 얘기냐면요. 이따가 제가 영상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 네. 중요한 건, 자. 요 내용에서 봤을 때 어법을 하나 체크할 게 있어서 잠깐만 볼게요. 어법상 뭐냐면 allow라는 동사 때문에 좀 중요 표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체크합시다. allow는 뒤쪽에 to 부정사를 꼭 써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오형식 동사고요.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만 허용하는 동사죠. allow them to support.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them은 뭐예요? 위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브랜치들을 내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into branches. 그러니까 이 기둥들이 뻗어나가서 가지로 뻗어나가게 하죠. 아이고, 아랫댐으로 보내야죠. 이렇게. 기둥이 나중에 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갔을 때에 그것이 결국은 위쪽에 지붕을 떠받치겠다. 그리고 even이라는 단어 좀 체크해 볼게요. even은 지금 ly를 붙여서 부사로 썼는데 원래 형용사로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even 이렇게 하면 평평하고 바닥이 쭉 고른 걸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균등하고 하늘 쪽에 쏠리지 않은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의미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even number 하면 짝수고요. odd number 하면 홀수예요. 그 다음에 even이라는 게 부사로 쓰면 even a child. 그럼 무슨 얘기야?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균등하게 라는 부사 형태로 쓴 거죠. Because Gaudi recognized, 가우디가 무엇을 인정했기 때문이래요. The superiority라는 거는 뭔가의 우월성이에요. 위에다 손을 한번 쓸게요. 원래 형용사 형태도 한번 씁시다. superior이라는 게 우월한이라는 형용사죠. 우월성, 뭐의 우월함이에요? Natural forms, 자연의 형태들의 우월함이라는 걸 진즉 알았기 때문에 He was able to
디자인이에요. 그는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A building인데 that is both beautiful and functional이죠. 아름답기도 하고 기능적이기도 한 그런 건물을 설계할 수 있었고요. 자, 홍감펜 들어볼까요? 여기 위쪽에서는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를 썼지만 아래쪽에 분사구문 쓴다면 recognizing 가능하다고 썼어요. 그리고 뒤에 주어를 he가 아니라 가우디로 고친 거죠. 왜냐? 위에 부분을 보세요. 앞에 주어는 가우디, 뒤에 주어가 he지만 누가 봐도 동일한 사람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접속사를 생략하시고 이 주어를 뒤쪽에다가 가우디로 고쳐준다면 앞에 과거 동사, 뒤에 과거 시제 동사니까 앞에다가 현재 분사 형태를 쓰면은 분사 구문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recognizing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우디 얘기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우디를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는데 이번엔 a lesson. 이렇게 말하면 이거 lesson이라는 건 교훈을 말하죠. 그러니까 뭐에서 나오는 교훈이냐면 from insect. 곤충들에게서 나오는 교훈이래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스트게이트라고 하는 이 이스트게이트 센터 발음 자체가요 TR이라고 하는 거랑 TER이라고 하는 거랑 스펠링은 달라 보이지만 발음은 똑같아요. 영국식, 미국식의 스펠링의 차이입니다. 이스트게이트 센터라는 것은 an office building 일종의 사무공간이면서 쇼핑을 하기 위한 컴플렉스 이렇게 말하면 복합단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 같은 거예요. 근데 어디 있냐면은 짐바브웨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하라레라는 지역에 있대요. 아래쪽에 역시 과거 분사가 분사구문 나온 거 또 나오죠. 이거 지금 몇 번째 나오고 있어요. 앞에서는 아까 designed란 표현도 나오고 이번 built란 표현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지금 과거 분사가 나왔다는 것은 비동사가 생략됐다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를 being을 쓴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래쪽에 여기다 줄 칠게요. having been. 자, 왜 그러냐면은 얘는 이미 다 지어진 건물이에요. 1996년도에 이미 완공된 건물이에요. 근데 뒤쪽에 나와 있는 게 it might not be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might 때문에 과거 시제인 줄 알겠지만 may랑 might는 시제가 과거라기보다는 이럴지도 몰라요 라는 그냥 약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얘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만큼 그렇게 시각적으로 엄청나게 인상적이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그라다 파밀리아 우리가 봤지만 되게 특이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우와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뒤에 쪽은 현재 시제의 얘기를 볼 수 있죠. 왜? 우리가 지금 가서 봐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지어진 건 더 먼저 지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앞에 뭐가 생략됐다? having been이 생략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걸 만약에 절로 고쳐 쓴다면 이것 자체는 it was built겠죠. 그것은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in 1996년도고 접속사 and가 있었으면 뒤에 주어 동사를 썼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건 명백한 과거고 뒤쪽에 우리 눈에 그렇게 대단하게 인상적이지 않다는 거는 지금 현 시점에도 해당되는 얘기니까 앞에 나와 있는 was라는 것은 더 이전 시점을 나타내는 현재 완료가 즉 과거가 여기서 완료형 분사구문을 쓰는 게 맞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인상적이진 않을지도 몰라요. 뒷부분을 잠깐 볼게요. 원래 as 원급 비교라는 거는요. 뭐뭐만큼 뭐뭐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not이 들어가는 순간 원급 비교가 비교급처럼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만큼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결국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보다는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다 might 다음에 뒤에를 바꿔 써볼게요. 이 부분을 다른 표현 써봅시다. 어쩌면은 요 아래에다가 써볼게요. it부터 써볼게요. might be 그 다음에 visually 시각적으로 봤을 때 less impressive라고 써볼게요. 형광펜은 less impressive에다 치겠습니다. 좀 덜 인상적이다. 뭐보다는 than 더라고 해놓고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제가 SF라고 쓸게요. 간단하게. 사그라다 파밀리아보다는 좀 덜 인상적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쓰는 것과 여기 나와 있는 이 원급 비교가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지만
이 건물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예시가 되고 있대요. 다시 한번 나오는 이 글 자체의 소재였던 바이오미미크라이의 놀라운 예시가 된대요. 왜 그러냐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due to만 현관펜 한번 쳐볼게요. due to. 아래쪽 역시 현관펜 칠게요. because of, owing to, on account of가 다 뭐였어요? 전치사로서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죠. The hot climate of 하라레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짐바브웨예요. 우리 알지만 되게 뜨거운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하라레의 굉장히 뜨거운 기후 때문에 란 얘기예요. Air conditioning systems. 에어컨 시스템 자체가 can be very costly예요. costly라는 것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랑 같아요. 즉 비용이 많이 드는 이란 뜻이에요. 비용이 많이 드는 뭘 하기에? To install, run, and maintain이에요. 뒤쪽에 to 부정사를 이렇게 쓰면은 앞에 나와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게 되는 부사정법이 되죠. 즉 앞에 있는 형용사를 하기엔 뭐뭐한 이렇게 되죠. 자 결국은 뒤쪽에 이 install 즉 에어컨디션 시스템 자체가 설치하고 또 run 운영하고 maintain 유지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야. 즉 에어컨을 1년 내내 켜야 되고 너무 뜨거우니까 엄청 세게 켜야 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To solve this problem.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is problem 뭐겠어요?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문제죠. 에어 컨디셔닝 자체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런 문제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건물의 건축가인 믹 피어스라는 사람이 turn to 자 이거 아까 앞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look to라는 동사 밑에다가 동의어라고 한번 turn to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딘가에 의지하다 이쪽을 바라보다였죠. 자, termite mounds라는 거예요. 자, termite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보고 있는 흰개미예요. mound라는 건 뭐냐면요. 혹시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알겠지만 이게 마운드가 흙이 이렇게 둔턱을 말해요. 흙이 쌓여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흰개미들이 흙을 쌓아가지고 집을 만드는 걸 말하는데 for 다음에 나와 있는 alternative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대안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에어컨을 너무 이렇게 돈 많이 써가지고 쓰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좀 다른 대안을 위해서 흰개미 집에 고개를 돌렸다, 눈을 돌렸다 이렇게 돼요. 자, 필기본 넘어가 볼게요. 자, 뒤에 보시면 termite mounds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흰개미 집이라는 것은 are large structure이에요. 굉장히 큰 구조물인데 built에서부터 species까지가 이렇게 꾸며주게 되죠. built by 물론 그 중간에 생략된 애는 뭐냐면 안 써도 괜찮아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현관펜만 이렇게 쳐주세요. that are 또는 which are 이렇게 되죠. 자,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말해요? By certain termite species. 어떤 특정한 흰개미 종에 의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규모가 큰 구조물입니다. 과학자들은 믿고 있어요. 뭐라고 믿냐면요. The mounds인데요. 자, 이 흰개미 집이요. Stay cool. 차가운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믿고 있대요. 뭐 때문에? Due to. 바로 이것 때문인데 아까 봤던 전치사죠. Constant flow of air예요. 이 공기의 지속적인 흐름 때문에 즉 통풍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잘 통해서 이 흰개미 집이 굉장히 시원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고요. 자, 필기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stay라는 동사는요. 뒤에다가 이런 형용사를 보어로 씁니다. 그러면은 이 stay 자체가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뭐뭐한 상태를 유지하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 stay 대신에 keep을 써도 똑같아요. keep 다음에 cool을 써도 똑같이 뭐뭐한 상태 유지하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은 문장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주의 표시를 하면 제가 좀 설명을 한번 써볼게요. 이 문장 자체를 보시면 일단 과학자들이란 주어가 믿는다 라는 동사 뒤에 대절 전체가 다 목적어절이 되는 기본적으로는 삼형식 구조예요. 그쵸?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that이라는 목적어절이 있는 이런 문장은 수동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that절을 목적어절로 쓰는 문장이 일단 하나 가능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어 동사 목적어였으니까 만약에 저 that절 자체가 앞쪽에 전체적으로 이사를 오게 된다면 즉 주어 자리로 오게 된다면 수동태로서 believe라고 해서 현재 시제였으니까 접속사 절이 주어면 수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그러면 뒤에는 현재 시제에 대한 단수 비동사 is를 쓰고 believe 믿는다 그랬으니까 believed 이렇게 쓰겠죠. 그쵸? 그리고 뒤에 my scientist 이렇게 쓸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대절이 앞문장에 주어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대체적으로 뭘 써요? 가주어 is 쓰죠. 그래서 가장 많이 흔하게 발생하는 수동태는 가주어 is 쓰는 겁니다. 그래서 it is believed라고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대절 뒤에다가 이 주어인 the mounds, 이 행개미 집이 stay cool, 시원한 상태를 유지한다. 나머진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물결로 쓸게요. 자, 이렇게 되면 대절 속의 주어가 the mounds가 되고 stay가 동사가 되는 이런 상태죠. 자, 근데 사실 두 번째 수동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시험에서는 더 많이 나오는 수동태예요. 뭐냐면 이 대절 속에 있는 주어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the mounds. 그리고 주어가 이제 복수형이기 때문에 is believed가 아니라 are believed라고 써요. 그리고 이번엔 접속사 that을 못 써요. 왜냐면 아까 접속사 뒤에 있던 주어가 사라졌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접속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뭘 쓰냐면 이 자리에 놀랍게도 투부정사를 쓰자란 약속을 합니다. to stay cool 이렇게요. 뒤는 똑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요 가운데는 똑같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디? is believed, are believed. 동사의 수만 바뀌었지. 현재 시제에 대한 수동태는 동일하죠. 현재 시제 비동사, 수동태인 BPP, believed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 들어가는 게 가주어라면 뒤는 접속사 대절을 쓰고요. 앞에가 대절 속의 주어인 일반 명사 주어를 쓴다면 뒤에는 투부정사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패턴이 수동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 자, 해석은 똑같아요. 결국 이 흰개미집이 시원한 걸 유지한다라고 여겨진다. 아래쪽은 흰개미집이 시원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되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 원리는 결국 그였죠. 지속적으로 공기가 잘 통해서 흰개미집이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네트워크를 봅시다. 안에 넘어가 볼게요. 9페이지 갑시다. 필기본에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each mound, 자, 각각의 마운드가요. 즉 각각의 흰개미집이 has a network예요. 일종의 네트워크, 이게 연결되어 있는 방이 있는데 of holes예요. 뒤쪽에 나와 있는 referred에서부터 chimneys까지는 앞에 있는 holes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refer to는요, 여기 아래쪽에 수걸 하나 쓰셔야 돼요. 원래 refer to까지 쓴 뒤에 a라는 목적어가 들어가고 to 뒤에 b라는 목적어가 또 들어가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a를 b라고 칭하다라는 수거가 돼요. 그 단계를 거쳐야 아래 같은 수거가 나오는 거예요. 비동사 뒤에 refer to as가 a라고 일컬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여기서 뭐란 얘기예요? refer to as 하면 chimneys, chimney가 굴뚝이죠. 그쵸? A, S, B 아니에요? 여기서는 뒤에가 as인데 잘못 썼네요. a as b고요. 자, 그러면은 요 자리에 as 쓰고 나면 쟤는 이걸 수동태로 쓴 거죠. 그러니까 refer to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되냐면은 요 사이에 생략된 건 여기 써 있어요. 형광펜만 치면 되고요. 자, 그럼 as 다음에 chimneys라고 되는 건 chimney가 굴뚝이에요. 그럼 굴뚝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러니까 실제 굴뚝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치? 굴뚝이라고 불리워지는 구멍들이 여러 개가 연결된 게 있대요. 그게 이 흰개미 집마다 있다는 거죠. It has a large central chimney예요. 자, 그것은 결국 굉장히 큰 중앙에 굴뚝이 있는데, 그리고 smaller outer chimneys, 그리고 중앙에도 있고 바깥쪽을 향한 더 작은 굴뚝들도 있는데, 뒤쪽에 관계사절이 보이죠? That are close to the ground, 땅에 굉장히 가깝게 나 있는 작은 다른 외부의 굴뚝들이 있대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역시 과거 분사인 generated에서부터 여기 termites 여기까지가 이렇게 수식해주죠. generate는 원래 생성하다, 만들어내다니까 결국 여기 생성된 이란 뜻이 되겠죠. 뭐에 의해서 생성된 거야? By the daily activity예요. 매일매일의 활동인데 of the termites예요. 흰개미들의 일상의 활동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열이라는 것이요. rises up, 올라가요. through the central chimney. 이 가운데 중앙 굴뚝을 통해서 올라간대요.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했는데 여기 뒤에 현관펜은 escaping에다 한번 칠게요.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앞에가 rises라고 동사가 있으면은 뒤에다가 escapes라고 써야 될 것 같죠, 그쵸? 그런데 왜 동사를 못 썼냐면 동사를 병렬시키려면 여기에 and가 있었어야 돼요. 즉 접속사가 있었으면 escapes라고 동사를 썼을 거예요. 즉 저 열이 올라가서 나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and가 없어요. 그래서 분사구문인 escaping이 들어간 거예요. 결국 어디 통해 나가느냐? through the top of the mound예요. 이 흙 둔턱, 이 흰개미 짚에 이 꼭대기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 왜? 이 가운데 굴뚝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니까 결국 흙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부에 있는 열은 바깥으로 뽑아냈네요. 자, 그럼 다음에 뭘 하게 될까요? 아래쪽에 보니까 in the meantime. 자, 이거는 해석 한번 쓰세요. 아래쪽에 여기 현관펜 그러는 사이에. 즉 그런 한편에 동시에 이런 얘기예요. cooler air예요. 시원한 공기가 is poured예요. 자, 여기 지금 수동으로 썼어요. poured 잡아당겨진다는 얘기죠. in through the smaller chimneys예요. 작은 이 굴뚝을 통하여 poured 다음에 in이 된 거는 안으로란 얘기예요. 안으로란 부사로 쓴 거예요. 뚫으라는 건 이것을 통하여 라고 쓴 거죠. 즉 작은 굴뚝을 통해서 안으로 poured 잡아당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컴마 뒤에다가 또다시 분사 구문을 쓴 거죠. 아래쪽 현관펜 치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which keep 쓰거나 또는 and it keep 쓰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한 이시 의미하는 건 뭘까요? 아래쪽에 and it keeps 할 때 이시 의미하는 건 위에 있는 이 쿨러 에어가 결과적으로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 현상 자체가 이렇게 되죠. 이것이 termites home, 이 흰개미들이 사는 집을 at a comfortable temperature during the hot day, 낮에 제일 뜨거운 시간 동안에 comfortable이라는 건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한 온도 상태에 유지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또한 그랬어요. 덧붙여주는 말이죠. 아래쪽 현관펜 칠게요. In addition, besides, furthermore, moreover. 하나만 더 쓸까요? What's more까지. 다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에요. 라는 뜻이죠. 자, 또한 the soil인데 뒤쪽에 현재 분사는 여기서부터 mound까지가 이렇게 수식해주죠. 이 흰개미집을 둘러싸고 있는 토양, 흙이 있는데 이 토양이 absorbs, 흡수한대요. 열을 흡수하는데 in the hot daytime hours, 낮에 제일 뜨거운 시간 동안에. 자, 그러므로 the temperature inside mound, 결국은 내부의 기온 자체가 does not increase,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 자, 여기에다 stays에다가요 별표를 3개 해주세요. 그리고 현관펜도 전 한번 칠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 밑에다가 stay가 아니라고 엄청 크게 쓰세요. 아래 써있긴 해요, 요 자리에. 근데 일부러 한 번 더 쓴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왜 중요하냐면 잘못 보면요 병렬로 알 수 있어요. 즉 앞에가 does not increase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increase and stay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도 자체가 올라가지 않고요 그냥 유지해요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만약에 stay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지도 않고 시원한 상태 유지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죠. 그럼 뭐란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꼭 stays라고 써야 알고 봤더니 요 does not increase랑 stays까지가 한꺼번에 병렬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네, 그래서 does not 뒤에 있는 increase라는 동사 원형과 병렬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tay 다음에 상대적으로 시원한 상태를 유지해준다. 자, 그럼 지금 보니까 시원한 상태를 유지해줄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네요. 더운 열기는 위로 끌어올려서 뽑아주고 동시에 시원한 공기는 유입시켜주고 주변의 흙도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식혀주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11페이지 봅시다. 자, 밤이 되면 when the outside temperature goes down이에요. 바깥쪽 온도가 내려가죠. 그랬을 때에 the heat, 열이라는 것이 final release, 바깥쪽으로 이제 방출이 돼요. 자, release란 동사 잠깐만 체크합시다. 자, 단어를 봤을 때 release 아래쪽에 쓰지만 방출하다예요. 다른 걸 쓴다면은 바깥으로 내보내다 emit이라는 단어랑 유사한 단어예요. 의미상 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give 다음에 off를 써도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방출하다, 내보내다가 돼요. 여기다 쓴다면 the heat is finally emitted, given off 쓸 수 있겠죠. 열이 바깥으로 내보내진대요. 자, 이러한 프로세스가 inspired Pierce예요. Pierce가 투부정사도로 영감을 주었다는데요. 자, 이 문장은 좀 중요해서 아래쪽에다 체크를 하나 해보고요. 얘는 수동태로 변형해서 써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Pierce라는 사람이 주어가 되게 여러분이 한번 일단 써보세요. 제가 그리고 좀 이따가 정답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본인 힘으로 한번 써보세요. 했어요? 자, 오형식 문장인데 목적격보가 투부정사였죠. 일단 과거 시제 동사니까 비동사는 단수형의 과거 시제. inspired라고 과거 분사 형태를 쓸 거고요. 뒤쪽에 to design 그대로 연결되죠. on innovative climate control system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by this process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중요했던 부분은 was inspired to design 이란 부분을 잘 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스트게이트 센터는요, was constructed, 만들어졌어요. 건축되었습니다. without a conventional cooling system. 자, conventional이 뭘 의미하냐면요. 아래쪽에 현관펜 칠게요. traditional, 전통적인, typical, 전형적인, 그러니까 뭐야? 원래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형태. 자, conventional이라는 건 아래쪽에 영영풀이 한번 체크할게요. 오른쪽에 하단에 있습니다. conventional이라는 것은 not following, 따르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뭘 안 따라? what is done or considered. 즉, 그동안 행해지던 것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what is considered normal,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거거나 또는 acceptable, 받아들여지는 거 by most people, 대부분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흔하고 당연하고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것을 따르지 않는 그런 게. 그러니까 보통 관습적인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conventional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동안 행해진 정상적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따르는 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영풀이가 낫을 지워야겠네요. 그러면 여기 지우세요, 낫을. 그런 걸 따르는 게 컨벤셔널이에요. 근데 지문에서 뭐라고 나온 거야? 컨벤셔널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Without a conventional cooling system이니까 위에 나온 건 결국은 안 따랐다는 얘기지만 여기 영영풀이 자체는 낫을 떼버려야 의미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전통적인 쿨링 시스템 뭐겠어요? 뭐 선풍기나 에어컨이었겠죠, 그쵸? 근데 그걸 전혀 안 쓰고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신에 뭘 썼느냐? Pierce는요, used, 사용했어요. building materials인데, 즉 건축, 자재, 소재 이런 걸 썼다는 얘기죠. that can store, store는 저장하다죠. 뭘 저장할 수 있냐면은 large amounts of heat예요. 굉장히 많은 양의 열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건축 자재를 사용했어요. The floors and walls예요. 이 건물의 벽과 바닥은요, absorb. 자, 여기 동사 수위치 주의하셔야 돼요. 왜? 주어가 floors, walls. 여기가 주어예요. 그래서 동사가 absorb이죠. 자, 낮 동안엔 heat, 열을 흡수해요. 마치 뭐처럼 just like the soil of the termite mound예요. 아까 이 흰개미 집의 주변 surrounding soil이 낮 동안에 열을 흡수한다 했죠? 딱 개처럼 열을 흡수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아래쪽 문장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잠깐만요. 아래쪽 문장 보시는데 저만 넘기면 돼요. 자, 보시면 열이요. 나중에 방출이 된대요, 밤에. 그리고 났을 때 and the walls cool down이에요. 나중에 이게 시원해지게 돼요. 그러면은 ready to store이죠. 열을 다시 한번 저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럼 뭐냐? 식어져서 ready, 준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열을 저장할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벽이 한번 열이 방출되고 나면 뒤에 이게 주어고 동사예요. 그리고 나 주어 동사 뒤에 결과물로서 보어로 나온 ready예요. 다시 한번 준비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페이지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자, 이 문장에서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the structure of a building, 건물의 구조. 여기 앞에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재료죠, 재료. 그쵸? 건축 자재를 뭘 썼냐인데, 이번엔 건축의 구조물 자체가 또한, 그래서 이제 다른 양상을 보여주니까, 다른 측면을 보여주니까 얘기한 거예요. 또한, helps keep the building cool 이에요. 자, 여기서는 문장 구조를 좀 봐야 돼요. 여기 help 뒤에 나와 있는 keep에다가 현관펜을 잠깐 칠게요. 자, 여기다가 밑에 별표하고 잠깐 쓰는데요. help라는 동사는 좀 특이한 동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뒤에 동사의 목적어로 원형 그리고 투부정사가 가능하다라고 써볼게요. 그래서 이 자리에 결국은 앞자리에 to를 써도 괜찮아요. helps 다음에 to keep이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help는 여기 문장은 아니지만 다른 문장에서 나중에 나올 때 참고삼아 말하자면 help는 목적격 보어도 두 가지가 가능하죠. 목적격 보어도 원형 그리고 투부정사가 둘 다 가능하죠. 참고하세요. 그래서 help는 영어에 있는 단어 중에서는 유일하게 원형과 투부정사 둘 다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예요. 목적어로도 쓸 수 있고 목적격 보어로도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구조는 결국 이 건물이 시원한 걸 유지하게끔 돕는다. 그리고 뒤에 구조도 보세요. keep 다음에 building이 목적어, cool이 목적격 보어인 형용사죠. 건물이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다. There are openings 하면 이 동사 뒤에 주어는 openings죠. opening 하면 이렇게 뚫린 공간, 열린 공간을 말해요. near 이라는 건 여기서 전치사로 쓰였어요. 전치사로서 뜻이 뭐야? 어디 근처에, 가까이에 라는 뜻이에요. near the base of the building 이에요. 이 건물의 이 밑바탕 그 부근에 뚫린 부분이 있대요. 그리고 outside the air, 바깥 공기가 comes into the building 이에요. 건물 안으로 들어와요. through them, 뭘 말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them은 여기 openings을 말하죠. 즉, 건물의 밑바탕, 그 바닥면 근처에 있는 뚫린 열린 공간을 통해서 시원한 공기, 바깥 공기가 들어와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This air, 이 공기가요, is moved, 이동되어지는데 through the building이에요. 자, 건물 내부를 통해서 이동되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By a system of automatic fans예요. 이 자동 팬이라는 거는 선풍기같이 돌아가는 그 날개가 있는 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되어 있는 이 팬 시스템에 의해서 건물 전체에서 이 공기가 이동되어진대요. 결과적으로 공기가, 그런데 중간에 삽입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세요. 현관펜 여기다 쳐야 돼요. rises. 여기다 치세요. 왜냐면은 주어가 결국 the air였던 거예요. 공기죠. 그리고 rise에서 올라간다. along with heat인데 뭐랑 더불어서요? 뒤쪽에 generate에서부터 by during the day. 즉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낮 동안에 만들어진 열기. 자, 이거 아까 비슷한 구조가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아까는 낮 시간 동안에 흰개미들의 활동에 의해서 생성된 열기를 바깥으로 올라가게 하는 게 있었죠.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문장을 아예 찾아보고서는 매칭하는 게 좋아요. 어디 있었냐면은 아까 앞에서는 흰개미 파트 있었을 때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9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필기본 9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필기했던 부분은 13페이지고요. 9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문장 보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위에 쓰세요. 옆에다가 비교라고 쓰시고요. 뭐라고 쓰시냐면 페이지 9페이지에서 세 번째 문장이에요. 즉 얼마나 흰개미의 집과 유사하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페이지 세 번째 문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The heat generated by the daily activity of the termites rises up 이렇게 써 있죠? 결국 흰개미의 낮 동안의 활동에서 만들어진 열기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야? 굴뚝을 통해서 올라간다고 했고요.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건물 구조물은 좀 달랐죠. 사람들의 활동에서 만들어진 이 열기는요. rises upward 위로 올라가요. 근데 through the building's internal open space죠. 건물 내에 있는 이 내부의 열린 공간을 통해 올라가요. 그리고 동사 두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얘가 1번이고요. is 밑에다가 동사 2번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그 공기 자체가 is released 바깥으로 방출되죠. through chimneys on the roof예요. 지붕에 있는 그 굴뚝을 통해 바깥으로 방출돼요. 이거는 흰개미 집의 원리 똑같이 생각한 거죠. 바깥으로 내보내는 원리. 자, 여기까지를 보면서 집의 모양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보시면은 이게 그 열린 공간이에요. 보시면은 얘가 다른 집 모양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 집을 설계한 사람의 양식을 본 건데 이게 흰개미 집이에요. 말하자면. 오른쪽에 있는 게 흰개미 집이에요. 그러니까 흰개미는 땅속에 집을 지었을 때 중간중간에 작은 구멍들이 있죠. 그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가운데 생기는 열기가 이렇게 해서 바깥을 큰 굴뚝을 통해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위로 올라가서 바깥으로 나가죠.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 이 서라운딩 하고 있는 소일이 열기를 흡수해 준다라고 했죠. 그쵸? 요거 구조물인데 사람이 만들어낸 구조물에선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은 건물을 봤을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가운데 쇼핑몰인데 가운데 공간을 뚫어버린 거예요. 요 가운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가 사람들이 활동을 했을 때 여기 열기가 모여서 가운데 열린 공간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지붕으로 통해 굴뚝처럼 나가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는 바깥으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옆 사이드에 구멍 뚫려 있죠. 시원한 공기는 바깥으로 유입돼서 이렇게 여기에 에어 팬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오로메릭 팬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선풍기 돌려서 바깥으로 시원한 공기 유입된 거를 선풍기 돌려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순환시키죠. 이렇게. 그럼 시원한 공기 돌고 열기는 위로 뽑아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순환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어쿨링 시스템이 되도록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이 실제적으로 보면 외관상은 아주 특별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그라다 파밀리랑 비교해본다면 뭐 그렇게 대단하게 특별하지 않은데 이렇게 여겨지죠. 일반 건물처럼 느껴져요. 그쵸?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실제 짐바브웨에 있는 흰개미 집이래. 엄청 크죠? 사람보다 키가 크죠? 흰개미 집이 흙으로 만든 타워가 있는데 이게 긴 굴뚝이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 굴뚝을 타고 열기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안에다 만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 자체의 내부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리를 적용시켜서 열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해놨다라는 얘기예요. 이스트게이트 센터의 모습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마저 볼게요. 자, 결과적으로 건물이라는 것은요. 나론니가 나왔네요. 가지고 있다에 대한 목적어 첫 번째로 시원한 공기뿐만 아니라 또한 but also 뒤에 뭐가 오겠어요? fresh air, 신선한 공기. 왜냐하면 공기가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순환 구조죠. 그러니까 머물러 있어서 탁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공기가 순환되니까 상큼하고 신선한 공기를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얘는 아래쪽에다가 여기에 has 뒷부분만 잠깐 써볼게요. not only but also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랑 똑같아요? as well as랑 똑같죠? 자, 이제 써보세요. as well as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as well as를 쓴다면 어순이 바뀌어야 되죠. fresh air가 앞쪽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fresh air 그 다음에 as well as 뒤에가 cool temperature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as well as가 가운데 들어가고 결국 not only but를 썼을 때랑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명사가 들어간다. fresh air as well as cool temperatures. 자, 다음 페이지에 문장 하나 더 볼게요. 넘어가 봅시다.
한번 보시면 more important, 더욱 중요한 것은 이스트게이트 센터가 uses far less energy예요. 이 far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래쪽에 현관펜을 먼저 쳐볼게요. 비교급을 강조하면서 훨씬 더라고 해석하는 바로 그 부사예요. 나머지 4개가 뭐 있어요? 총 5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still, even, a lot, much가 그 역할을 같이 해줄 수 있죠. 그래서 훨씬 더란 얘기고요. 뒤쪽에 나와 있는 less가 덜이라는 비교급이잖아요. little의 비교급이에요. 훨씬 더 적은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뭐보다 적어요? Other buildings예요. 다른 건물들보다. 그러니까 뭐야? 일단 시원한 데다가 그리고 공기도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뭐야? 에너지 효율성이 좋으니까 친환경이네. 전기를 들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컴마 찍고 나서 위치. 자, 그럼 위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중요한 건 뭐야? 여기 saves의 동그라미 and helps의 동그라미죠. 왜 중요해요?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뭐야? 바로 뭐야? 선행사가 빌딩스죠. 그쵸? 근데 빌딩스가 선행사가 아니잖아. 그 건물이 돈을 절약해 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덜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위치에다가 체크하시고 아래쪽에다가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라고 쓰셔야죠.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다. 이리 오세요. 오세요. 거기서 잘지 말고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자, 앞문장 전체이기 때문에 단수형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건물이 에너지 훨씬 덜 쓴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뭐래죠? 돈을 절약해주죠. 그 다음에 helps protect. 아까 또 나오죠? help는 동사 원형 목적으로 쓸 수 있다 했어요. 뭘 보호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The environment from pollution. 환경이 오염되지 않게끔 보호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친환경적이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이거 지난번에 나왔던 시험범위 어법이에요. 그때는 뭘로 나왔죠? 아마도 그분이 없었으면은 타버렸을 건데 훈민정음 해례본은요. 그쵸? 그거랑 같은 어법이에요. 가정법 과거 완료죠? 별표를 일단 해주시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은 항상 서술형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without 다음에 뒤에 명사가 나오면은 이것이 없었더라면 근데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뒤쪽에 나와 있는 would have pp를 보건데 앞에 있는 without이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그러니까 바꿨으면 뭐가 될까요? 줄은 여기다 쳐야죠.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but for 여기 세 가지가 저 위에는 without과 같은 얘기인 거죠. 만약에 the inspiration인데 뒤에 관계대명사는 생략된 거예요. 이 자리에. 왜냐하면 역시 명명동의 구조죠. 만약에 피어스가 이 작은 흰개미에게서 받은 영감이 없었더라면 실제는 그 영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없었더라면 none of this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would have been possible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 문장은요. 또 하나 보실 게 있어요. 여긴 지금 가정법을 썼지만 아래쪽에다가 별표하시고 직설법으로 한번 써봅시다. 즉 실제로는 저런 영감이 있었죠. 흰개미에게서 저런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저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 저런 영감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영감을 가지고서라고 써도 되지만 영감을 받았다라고 써도 괜찮으니까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그냥 without을 with로 써봅시다. 실제 영감이 있었다. 그러면은 with로 쓰면 일단 with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The inspiration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뒤에는 똑같으니까 그냥 사실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앞에를 이왕이면 부사절로 써봅시다.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써봅시다. 그럼 as란 접속사 뒤에 pierce가 이 사람이 실제로는 received 받았죠. The inspiration 영감을 받았어요. 누구에게서? 뒤쪽에 나와 있는 from tiny termites 저 흰 개미로부터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뒤에 말이 가정법이니까 이것들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가능했다라고 하면 되죠. 결국은 this was possible 하면 되죠. 이렇게 쓰면 이건 직설법이 되죠. 자, 그럼 중요한 포인트만 체크해 볼까요? 실제는 받았다 이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이것이 가능했다 라고 쓴다면 직설법이죠. 실제는 영감을 받았어? 그래서 가능했어?
라고 하면 직설법이고요. 야, 저런 영감이 없었더라면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건 가정법인 거죠. 두 가지는 다 볼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without으로 나왔지만 실제 만약에 서다평을 쓰라고 한다면은 without보다는 가정법처린 if it has not been for이나 had it not been for로 쓸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자, 그리고 아래 문장 가볼게요. using biomimicry in architecture까지가 여기서 봤을 때 using이라는 동명사가 주어예요. 그래서 여기만 박스를 쳐보고 동사 is에다가 동사 체크 한번 해볼게요. 결국은 건축에 있어서 이 자연을 모방한다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은 it's just one way, 그저 한 가지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that humans are utilizing 인데요. 인간들이 the lessons of nature, 자연의 교훈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뒤에 보면은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써볼게요. improve the way we do things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방식. 자, 여기 나와 있는 way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패턴대로 쓸 수 있겠죠. The way in which 가능할 거고 the way that 또는 the way를 그냥 아예 한 단어 how를 쓰는 게 가능하겠죠.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방식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연의 교훈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근데 바이오미미크라이가요. 아래쪽에 보시면 is 또한 사용되고 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to solve인데요. problems in the fields of robotics예요. 뒤에 보니까 로봇 공학이라든지 architecture 건축술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be used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야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be used to 동명사는 어디 익숙하다 적응하답니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imitating 뭔가를 모방하다라는 건데 the ideas of nature 역시 동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helps라는 거 그리고 뒤에 이 it이 의미하는 것도 역시 imitating the ideas of nature이죠. 자연의 아이디어를 모방한다는 것은 또한 makes 동사 연결되죠. 자, 결국 자연의 생각을 모방한다는 것은 우리가 help solve problems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또 뭘 하게 해준대요? make 사역동사네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뒤에는 목적격 보호로 원형이 오겠죠. makes us feel closer to nature. 우리가 자연에 보다 가깝게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 결과로서 옆문장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결과로서 즉 우리가 자연에 보다 가깝게 느껴지니까 humans, 인간들이 are more likely to stop이에요. be likely to는 아래쪽 현관펜 칠게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stop destroying인데요. 뒤쪽에 destroying 동명사 쓴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stop 다음에 to 부정사를 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기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면 to 부정사를 쓰면 목적어가 아니에요. 지금은 ing를 써야 이거 자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 저것을 파괴한 일을 멈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start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자, 얘는 집중해서 봐야 돼요. 병렬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destroying and starting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생겨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럼 둘 다 stop의 목적어가 되죠. 그러면은 starting을 멈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start는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일단 첫 번째 뭐라는 거야?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멈춘다. 두 번째는 start becoming part of it이야. 자연의 일부가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it이 의미한 건 뭐예요? 화살표를 environment에서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거 가져가야 되는. 자, 자연의 일부가 된다. 이거 가져가세요. 여기.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이 결과라는 건 뭘 말해요? 여기다 한글로 한번 써주셔야 돼요. 무엇의 결과라는 걸 말해요? 우리가 자연에 보다 가깝게 느끼게 된 결과라는 얘기죠. 자연에 보다 가깝게 느끼게 된 결과로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건 결국 뭐다? 인간들이 보다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멈출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일부가 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용 주의하세요. be likely 뒤에다가 투부정사 뒤에 여기 stop에다가 1번 체크하시고 start에다가 2번이라고 쓰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병렬 구조가 여기까지였습니다.